네, 안녕하십니까. 취날드, 취업의 날개가 되어드리는 박코치입니다. 자, 교통공단 자소서를, 도로교통공단 자소서를 그냥 내친 김에, 그러니까 1번, 2번 촬영을 했는데, 내친 김에 또 이제 자주 촬영을 못하다 보니까 그냥 3, 4번을 같이 또 묶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자기소개서를 먼저 읽어볼게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팀원들의 의견이 다를 때 해결 방법을 설명하시오. 600자. 자, 잠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 수행하는 업무에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인관계 능력을 기본적으로 측정할 때 묻는 질문인데, 자, 대인관계 능력은 5가지 하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서 팀워크 능력, 리더십, 협상, 갈등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일단 3번 항목을 헷갈리는 것은 이거를 이제 갈등으로 보기보다는 협상으로 봐라. 왜냐하면 의견이 다를 때 해결하는 방법이잖아요. 갈등은 서로의 감정이 골이 생겼을 때 갈등이지만 이 3번 항목은 의견이 다를 때 협상을 통해서 어떤 동일한 어떤 목표에 이르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번은 협상 능력으로 체크를 해서 여러분이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NCS에서의 협상 능력의 정의는 혹시 뭘까요? 이 정의에 맞아야 됩니다. 정의. 이 정의는 뭐냐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사람과 협상하는 능력을 NCS 대인관계의 능력의 협상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위 영역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야 되고 협상 가능한 실질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최선의 타협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최선의 타협 방법 찾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의견이 다를 때 이게 어떻게 사람들과의 협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견이 서로 다른 거죠. 협상을 하려면 하나를 주고 하나를 내주고 하나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그럼 여러분들은 이럴 때 실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주로 그럼 우리가 대학 생활이라든지 학교 생활 등에서 협상을 할 수 있었던 방법이 언제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협상의 소재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MT를 간다. 근데 한 팀은 이제 바다를 가고 싶고 한 팀은 산에 가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협상을 해가지고 하나를 끌어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건 토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론이나 토의처럼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서로 이제 양쪽의 의견이 있지만 협상을 해서 하나의 이제 단일된 의견을 끌어와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래? 라고 하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재가 있었는지를 찾아서 일단 팀원들 간의 의견이 다를 때 해결 방법, 저 같은 스타기법으로 적용해서 쓰자면 제가 의견이 다를 때 해결하는 방법은 논리적 근거를 통한 설득입니다. 또는 저는 논리적 협상, 팀원들과의 의견이 다를 때 해결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줍니다.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들의 의견이 좋다는 부분, 나쁜 점에 대한 부분들, 안 좋은 점에 대한 피드백을 줍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의견을 얘기한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 어떤 부분에서 좋고 어떤 부분이 나쁜지에 대한 부분들, 혹은 이 의견이 채택됐을 때 어떤 점이 더 유익한지, 팀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이 언제 어디서 적용된 적이 있고, 그래서 우리 팀은, 우리 조는, 우리 조직은 합리적인 어떤 성과, 어떤 더 효율적인 성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소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꾸며낸 이야기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소재가 선택이 된다면 거기에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에 대한 방법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의견이 다른데 쟤는 나랑 생각이 다르네 라고 해서 있는 경우는 없을 거니까, 또 이런 걸 물어보는 건 뭐냐면 실제로 조직 내에서도 어떤 동일한 어떤 사업이랑 어떤 이슈가 있을 때, 회의를 할 때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상호 간에 협력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느냐, 이런 것들을 묻기 때문에 3번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또는 이제 대학교 대학원 여러 가지 경험 중에서 협상했던 적이 있었나? 내가 무엇인가 상대방을 설득해 적이 있었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단어가 의견이 다를 때 해결 방법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 내가 뭔가를 설득해가지고 누구를, 그때 우리 팀이, 우리 조가 뭔가 좋은 일이 있었지, 잘했었지, 이런 경험을 찾으시면 3번을 쓰시는데 좀 더 수월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4번 보겠습니다. 4번, 직업윤리 중 필요한 덕목을 중요도 순으로 2가지를 제시하고 그 사유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4번은 말 그대로 직업윤리네요. 직업윤리.
자, NCS는 10가지 직업 기초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원관리 능력 등등등 해서 마지막에 직업윤리. 그래서 이 하위 영역들을 살펴보면 총 몇 가지가 있냐면 3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직업윤리는 또 2가지가 있어요. 공동체윤리, 근로윤리 이 2가지는 아니죠. 그 영역을 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4번 항목을 여러분이 쓰시면서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직장인, 직업윤리가 정직이다, 성실이다, 근면이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NCS 사이트에 가보면 직업윤리가 나와 있으니까 그 직업윤리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사이트를 확인해 볼게요. 자, NCS 사이트에 가보면 직업윤리가 뭐가 나와 있냐? 근로윤리에는 근면성, 정직성, 성실성이 나와 있고 공동체윤리에는 봉사정신, 책임의식, 준법성, 직장 예절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윤리와 공동체윤리라는 커다란 하위 영역 안에 다시 세부 요소가 총 7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써도 되겠지만 가급적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사이트에서 다루는 직업윤리가 무엇인지 7개 항목을 먼저 보시고 그 경험 중에 그 키워드 중에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는지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런데 중요도 순으로 2가지를 제시하고 이유, 사유를 설명하래요. 자, 여기도 기법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4번 항목을 쓰는 방법, 첫 번째는 뭡니까? 직업윤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7개 중에 2가지를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도, 물론 이 중요도라는 게 어떤 걸 선택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개인마다 이 그 직업윤리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선택의 소재의 우선순위를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소재를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가능한 부분들, 있는 부분을 찾는 거고, 2번째 기법이 중요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직업윤리는 사실 능력은 아니에요. 10가지 직업 기초 능력을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보게 되면 전부 다 9가지는 능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직업윤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역량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되는 태도를 묻고 있어요. 그냥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건 기술적 요인으로 보여지거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거라면 4번은 여러분의 내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내적 상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기법을 설명한다면 전형적인 PREP, 프랩 기법입니다. PREP 기억하십시오. 자,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때는 PREP, 여러분이 경험을 설명할 때는 무엇? STAR. 이 2가지 기법은 자소서와 면접에서 엄청 중요하다. 계속 강조할 겁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역량에 관련된 키워드와 연결되는 말들은 항상 스타, 논리적 근거나 설득은 항상 프랩, 이 2가지 용어는 계속 쓸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는 건데 설명을 드릴게요. P는 뭐냐? 포인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적용해 봅시다. 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는 땡땡땡입니다. 어떤 능력입니다. 준법 정신입니다. 도덕성입니다. 등등등. R, PR의 R.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R이 리즌이에요. 리즌. 왜냐하면 이 부분은 공공기관에 또는 어디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태도는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주장이죠. 그럼 상대방이 궁금해하겠죠. 얘가 어떤 논리를 펼치나 가만히 들어봅니다. 근데 증거를 제시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PRE가 뭐냐면 이그젠플입니다. 실제로 이게 중요한 이유에 대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근거를 제시하자면 언제 어디서 제가 무엇을 할 때 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포인트 또 하는 거예요. 이런 점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땐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제시할 때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제시하는 키워드와 연결되는 그 말이 나오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소재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중요한 거는 공동체 윤리 부분에서 우리가 실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준법성이죠. 준법성. 책임의식, 준법성. 그래서 공동체 윤리의 내용을 보면 뭐가 있어요? 책임있고 규칙을 준수하며, 그 다음에 예의 바르는 건데, 예의 바르는 거야 공공기관에서 꼭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책임이나 규칙에 관련된 이야기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원칙과 융통성의 키워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융통성이라는 키워드와 또는 원칙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실제로 어떤 경험적 요인이 있냐, 그렇다고 해서 학교 다닐 때 성실했다, 컨닝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은 당연한 부분이니까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배려를 했거나 아니면 성실히 했거나 아니면 원칙을 지켜가지고 끝까지 책임있게 어떤 일을 수행했거나 이런 소재가 있다고 하면
뭐 성실이라든지 근면이라든지 이런 소재 하나에다가 뭐 준법성이라든지 원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섞어주면 전체적으로 그 직업윤리 부분에서 두 가지 부분을 잘 섞어서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항목까지 전체 이야기를 마쳤는데, 자 이렇게 해서 3번과 4번 항목 이야기를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기간 내에 천천히 고민해 보시면서 사이트도 보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직무기술서에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시면서 거기서 필요한 능력이 뭔가, 사업에 어떤 영역이 있는가를 잘 정리하신다면 교통공단에 좋은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